그제 489페이지에 이제 접대비 조정 명세서 있죠. 좌측에 접대비 조정 명세서 들어가시고 자, 메뉴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네모박스 1번에는 먼저 쓰는 게 자, 여기 칸이 기업 회계 기준상 우리 수익 금액을 쓰는 곳이에요. 자, 기업 회계 기준상 수익 금액을 여기에다 써줄 거고, 그럼 그다음 여기 2번에다가 적혀 있는 그대로 특수인 관계인 간의 거래 금액 있죠. 이거는 제시해 줄 거예요. 그럼 특수관계인 거 빼면 일반 수익 금액이니까 우리는 이 두 개를 써줄 거예요. 전체는 얼마다? 근데 이 중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수익 금액이 얼마이다라고 쓰면 자동으로 여기 일반 수익 금액이 나오게 돼요. 이 둘은 구분을 짓는 이유가 이제 한도 계산할 때 얘는 일반적인 거의 한도의 10%만 인정해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계산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할 게 여기 계정 과목이라고 쓰는 칸 있죠. 지금 이 칸들이 첫 번째는 우리가 접대비에 대한 것들을 불러올 거예요. 그러면 접대비 제조경비가 있고 접대비 판관비 같은 게 있죠. 그런 것도 불러올 건데 그 외에 우리가 접대비로 생각하는 우리 세법상 접대비로 인식하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우리가 세법상에 접대비로 생각하는 계정 과목들 있죠. 광고선전비에 접대비가 들어가 있으면 광고선전비라고 쓸 거고, 우리 뭐 복리후생비에도 접대비가 있으면 복리후생비라고 쓸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각각 칸별로 뭐 더 있으면 이 다 쓰면 또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계정 금액이라고 적혀 있는 이거 여기 있죠. 자, 얘는 회계장부상 잠시만요. 글자 너무 큰데. 중간이 없어. 제가 못하는 걸까요? 자, 회계장부상 우리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는 그럼 여기 7번은 여기는 세법상 우리 접대비 금액이에요. 위에는 회계장부상 접대비 금액이고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아래 7번은 세법이 접대비라고 생각하는 금액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거 보면 5번에서 6번을 뺀 금액이라고 적혀 있죠. 5번에서 6번 뺀 거라고. 그럼 6번이 세법이 접대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걸 쓰는 건데, 적혀 있기로는 여기에 자, 얘는 좀 지울게요. 자, 적혀 있기로는 여기에 써져 있는 금액이 사적 경비라고만 적혀 있는데, 여기에 쓰는 거는 사적 경비도 쓰고, 그리고 우리 증빙 없는 거 있죠. 증빙 불비도 여기에다 써서 증빙이 없으면 아예 접대비를 안 볼 거예요. 증빙이 없으면 아예 접대비를 안 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6번에는 이 두 가지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 사적 경비는 사용한 사람한테 송금불산이 우리 소득 처분할 거고,
증빙불비는 송금불산입 상여라고 처리해 버릴 거예요. 얘는 자, 그럼 지금 7번이 세법이 생각하는 접대비가 나오게 되죠. 얘가 세법이 생각하는 접대비라 그랬는데, 자, 이 다음이 이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되는 게, 지금 여기 접대비 금액 중에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을 찾기 위한 게 목표인데, 여기에 10번 금액, 12번 금액, 14번 금액, 16번 금액은 신용카드 미사용액을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이 파란색 쓴 거 있죠? 제가 네모박스를 지금 파란색으로 한 거, 이거는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기준 금액 초과한 것들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지금 제가 10번, 12번, 14번, 16번 있죠? 이거는 기준 금액 초과한 거를 쓰는 칸이에요. 잘못했다가 아니고 10,000원 넘어간 거, 여기 같은 경우는 경조사비니까 20만 원 넘어간 거, 여기는 해외에서 사용한 거 전부 다 쓰고, 여기에는 농업인한테 매입해서 접대한 거 쓰면 전부 다 쓰는 거고, 여기에는 그 외 나머지 다 1만 원 초과한 거를 쓰는 거예요. 그럼 얘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걸 쓰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제 아래 금액 중에 신용카드 안 쓴 것, 얘가 잘못한 애예요. 그리고 그게 해외에서 썼는데도 신용카드 안 쓴 거, 농업인한테 했는데도 송금명세서 안 쓴 거, 그리고 접대비 중에 10,000원 초과했는데도 신용카드 안 쓴 거, 얘네들이 잘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 빨간색 네모박스 있죠? 얘가 우리가 송금불산입 그리고 소득처분을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할 부분이에요. 지금 이 빨간색이 우리는 접대비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이 파란색 네모박스하고 빨간색 네모박스하고 두 개 한 거는, 여기에는 지금 위에서 이야기했던 우리 6번 칸에 있는 우리 사적 경비나 증빙 불비는 여기에 제외해서 써야 돼요. 지금 6번에서 우리가 빼버릴 거라는 거는 여기에 10,000원 초과했으면 여기에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이미 위에서 송금불산입 가산 조정을 처리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가산 조정하는 거는 말이 안 되겠죠. 두 번 송금불산입 하는 건 당연히 아니니까 여기 위에서 들어간 게 있으면 아래쪽에서 빼줄 거란 이야기, 빼고 쓸 거란 이야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접대비 아닌 거잖아. 접대비 아닌 거니까 아래서 기준금액 넘었니 안 넘었니 이야기도 안 할 거고, 그럼 신용카드 썼니 안 썼니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생각을 정확하게 잘 잡아야 돼요. 자, 접대비는 기준만 잘 잡으면 끝이에요. 기준만 잘 잡으면. 근데 나오는 문제 개수는 우리 전환세무 1급에는 대손충당금만큼 횟수는 잦은데 여러분들이 기준만 잘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나올 게 경조사비 등 설정이라는 버튼이 있죠. 우리 스마트에 있는 데이터를 다 넣어두고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설정을 하면, 그러면 이 문화접대비가 자동으로 들어올 거예요. 자동으로 여기서 설정을 해서 이쪽으로 넣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갈 거, 다른 거 들어갈 건 없고, 여기에 시험에서는 문화접대비에 대해서 우리가 반영하기 위한 방식으로 쓸 때만 여기 들어갈 거예요. 문화접대비 할 때. 그럼 제가 자동으로 반영된다고 표현한 건, 자,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 적요라는 그 기능이 우리가 자주 쓰는 걸 불러오는 용도로 쓰기도 하는데,
지금처럼 데이터를 계정 과목에 설정을 해서 그 데이터 값을 끌어올 때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에 가봤을 때에 접대비로 가면, 자, 여기 접대비 아래에 보시면 우리 빨간색 적혀 있는 것, 우리 가급적이면 수정하지 말고 써라는, 우리 K랩으로 치면은 고정적요라는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게. 그럼 여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간 거라고 수정하지 말고 얘는 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딴 거는. 그럼 이거 가지고 이 적요 번호를 가지고 불러올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는 몇 번이 걸려 있다라고 이야기할 거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불러오면 돼요. 자, 지금 얘 작성하는 방법은 이게 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문제를 보면서 입력하면서 볼게요. 자, 문제 보면 1번은 접대비 계정 금액 및 접대비 중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기장된 자료에 의해 반영된다. 불러와서 쓰라는 거고, 접대비 판관비 12월 1일 거래 자료는 증빙 불비분이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금액이 안 알려줬으니까 원장 조회에서 금액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자, 다음 접대비 판관비 중 문화접대비는 조교 8번 신용카드 사용분, 그리고 신용카드 미사용분은 12번으로 기장되어 있다. 자, 접대비 전용명세서의 경조사비 등 설정 메뉴, 방금 이야기했던 그 메뉴 이용해서 반영되도록 하고, 수익금액은 수익금액 조정명사상의 금액을 이용하도록 한다. 계산서상 수익금액을 써란 이야기고, 계산서상 접대비는 모두 건당 1만원을 초과한다. 그럼 접대비 전부 다 만원 초과했으니까 기준금액이 초과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지금 방금 계정과목 및 조교 등록에서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쓴 거 안 쓴 거 다 들어오기 때문에, 자, 우리 여기에서 불러오기 위에 누르셔서, 그리고 삭제 후 불러오기 누르시면, 자, 얘는 판관비만 있나 보네요.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요 걸어놨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한 거다 안 한 거다, 만원 초과한 거다, 컴퓨터가 전부 다 이제 불러오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문화접대비 때문에 경조사비 등 설정을 클릭해서, 자, 여기에서 지금 문제에 우리 3번의 문화접대비는 우리 적요 8번 그리고 우리 적요 12번 신용카드 사용은, 자, 적요 8번 얘는 지금 미사용이죠. 그러면 8번 얘도 8번, 미사용은 12번 얘는 들어와 있네요. 신용카드 사용분 미사용분 적혀 있죠. 위에 미사용 사용 이렇게 하고 확인하고, 자, 다시 한 번만 더 불러오기 할게요. 불러오기 하면 여기에 금액이 들어왔죠. 그럼 신용카드 사용했었기 때문에 8번은 쓰겠다고 안 눌러서 안 들어왔었나 봐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우리 자료 보면 1번은 우리가 불러오기에서 했고, 자, 12월 1일 거래는 증빙 없대요. 원장 조회 해봐야 되겠죠. 원장 조회에서 12월 1일 날 우리 접대비 판관비로 사용한 게 선물대 지급이 있는데, 얘가 지금 300만 원이 있죠. 300만 원. 그럼 이 300만 원은 증빙이 없다란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300만 원만큼은 여기에서 300만 원 빼고 300만 원 뺐죠. 하셨나요? 하셨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금액을 뺐으니까
여기에 들어올 필요가 없겠죠. 근데 지금 전액 1만원 초과라서 총액이 아래 적혀 있으니까 여기에도 300만원을 빼서 5,545만 1,850원이다 라고 얘도 수정해 주시고, 수정하고 하셨죠. 자,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 안 했네요. 근데 저도 지금 데이터를 초기화시켜서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금액이 없는데, 우리 그때 총 금액이 지금 맞네. 이 금액들이 줬죠. 결산서상 수익금액이니까 이 금액을 다 합친 게 지금 여기에다가 25억 8,930만 원이 되네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좀 문제에서 증빙 불비분이라고 적혀 있었네요. 제가 하나 빠뜨렸네요. 말해서. 자, 이 증빙 불비분인데 300만 원짜리죠. 300만 원짜리. 그러면 지금 방금 제가 여기에서 뺐죠. 그죠? 여기서 뺐죠. 그럼 그 이유가 만 원 넘어가니까 여기 들어와 있어서 뺐잖아. 그런데 여기에도 그럼 적격 증빙이 없다는 건 적격 증빙 안 썼으니까 여기에 들어와 있겠죠. 그죠? 여기는 만 원 넘어간 거, 여기는 신용카드 안 쓴 건데 두 개 다 들어가 있었겠죠. 이 300만 원이. 이해가시나요? 그럼 여기서도 빼고 여기서도 빼야 되겠죠. 그래서 278만 2천 원이 돼야 되겠네요. 278만 2천 원이 들어오게 되겠네요. 만약에 신용카드 썼는데 사적 경비였다면 여기는 안 들어와 있었으니까 안 뺄 건데, 증빙이 없었기 때문에 만원 초과라서 여기도 들어와 있었으니까 여기도 뺀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입력하면 얘 입력이 끝났어요. 그럼 우리가 세무 조정할 거는 이 금액하고 증빙 없는 거, 그리고 여기 신용 1만원 초과했는데 신용카드 쓰지 않은 여기 있는 합계, 다른 거 있으면 다 합친 얘는 한 번에 일괄 조정할 거고, 그리고 갑지에 가면 여기 한도 초과액이 뜨면 이 한도 초과액을 쓰게 될 거예요. 한도 초과액을. 자, 근데 우리 지금 교재 적혀 있는 거하고 우리가 지금 써져 있는 거하고 지금 한도 계산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한도가 초과가 우리 거는 안 뜰 건데, 자, 여기에서 이 부분 하나 보세요. 자, 지금 여기가 항상 시험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는 부분인데, 지금 얘도 지금 금액 300만 원을 안 뺐죠. 그죠? 원칙은 빼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 답을 줄 때도 어떨 때는 빼고 어떨 때는 안 빼고 줘요. 그래서 혼동을 제일 많이 하시는 건데, 그래서 어떤 세무사의 시험을 보면 안 빼고 줘서 누가 이의제기 신청하면 뺀 것도 맞습니다라고 쓰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안 빼고도 답을 제출하냐면 이게 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이에요. 조정에는. 그런데 원칙은 얘도 빼야 돼요. 왜냐하면 접대비가 5,500밖에 안 되는데 기준 금액이 넘은 금액이 접대비를 넘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원래 빼는 건데 얘를 안 빼는 답도 나와요. 근데 이 책이 조금 잘못한 게, 회계사의 시험은 전부 다 답이 빼고 나와요. 근데 지금 기본 예제가 안 빼고 나와서 얘가 조금 잘못했다고 하는데, 세무사의 시험은 뺄 때도 있고 안 뺄 때도 있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빼는 게 정확한 거기 때문에 자고는 무조건 얘 값은 빼는 걸로 할 거예요. 빼는 거 연습했다가 나중에 모르겠으면 안 빼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틀리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이 부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법이 접대비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건데 만 원 넘었다라는 건 표현하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그죠? 그럼 위에 사적 경비하고 증빙 불비는 여기 아래쪽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래쪽은.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 다시 을지로 가서, 자, 합계 등록에 가면
우리 기준금액 초과 미사용 적혀 있는 애가 지금 이 금액이죠. 지금 신용카드 미사용한 거. 자, 얘는 우리는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이라고 쓰고 278만 2천원 소득처분은 기타 사회 유출이 되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쓴 거라고 적혀 있지만 사유는 증빙불비였죠. 그 칸에다 쓰는 거라서 얘가 이렇게 나오니까 증빙불비 300만 원 이건 책임지는 게 대표자가 책임진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송금불산이 증빙불비 상여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나중에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보시면 한도가 초과가 틀리게 나오게 될 건데 왜 한도 지금 이 부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한도 초과가 나와서 한도 초과를 세무 조정하는 걸로 나와 있죠. 근데 한도 초과가 안 나오는 이유가 최근에 바뀌었는데 책에 벌써 들어가 있나 봐요. 얘 한도가 지금 바뀌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금액들이 틀려서 지금 한도 초과가 안 떠요. 지금 거는 지금 이 금액들이 틀려서 일반 접대비 한도 금액이 다르게 나와 있어요. 우리 프로그램이 지금 업데이트 되면서 한도가 더 증가됐기 때문에 한도 초과가 안 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 떴으니까 당연히 조정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거고 한도 초과가 뜨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접대비라고 한 거에다가 제가 복리후생비로 이 중에 접대비가 200만 원 있다. 그리고 얘 200만 원인데 다 신용카드 썼다. 이런 식으로 쓰면 한도 초과가 뜨죠. 그러면 한도 초과 뜨면 여기 아래에 한도 초과액이라고 떠요. 그래서 옆에 있는 값지로 갈 필요 없어요. 저는 처음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보셔라고 한 거지. 한도 초과액은 여기 뜰 거니까 여기 들어와서 얘 확인하고 하는 거는 저와 같이 그냥 구경하러 들어온 거예요. 구경하러.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입력하실 때 보면 답안지를 이용해서 같이 비교하시니까 틀려서도 고민하시고 있을까봐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이건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죠. 책이 개정되면 35%라고 바뀌어서 될 건데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자, 그래서 값이 틀리면 정확한 맞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조정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기억을 할게요. 자,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접대비 신용카드 안 쓴 거나 그러니까 적격증비 안 받은 거나 아니면 여기서 안 받은 거든 다 상관없어요. 전부 다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은 우리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유출로 할 거고 접대비 한도 초과도 한도 넘었다고 기속자를 찾아서 그 사람한테 추가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유출 할 거예요. 그럼 소득처분이 다른 게 여기만 달라요. 여기가 증빙불비는 무조건 상여라고 소득처분할 거고 근데 누가 사적으로 썼다면 사적으로 쓴 사람한테 귀속을 시킬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우리 스마트A 가지고는 이 문제까지만 보고 우리 남은 시간 동안은 K랩 프로그램만 볼게요. 그럼 교재 열어서 보셔도 되고 9200번 가서 자, 우리 접대비 조정 명세서로 가고
접대비 조정 명세서 들어가시고 교재는 469페이지 거 내용이에요. 469페이지. 그럼 K랩에서도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가서 접대비를 찾아보면 지금 우리가 신경 안 쓰고 보던 고정적요라는 애가 있죠. 이 고정적요라고 해서 우리가 증빙을 없이 썼는지 뭔가를 이걸 전부 다 설정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더 기억을 해두세요. 시험 말고 회사 가서 접대비 쓰실 때는 여기에 맞춰서 적요를 꼭 선택을 해서 쓰세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접대비 조정명세서 쓸 때에 당겨오기로 한 번에 다 끝나요. 근데 이걸 안 써놓으면 혼자서 접대비 찾아서 옛날에 이게 뭐였는지 소설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쓸 때는 여기에 있는 거 가지고 불러올 거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적요를 선택하셔야 돼요. 본인의 편한 미래를 위해서. 그죠? 자, 그럼 여기에 적격 증빙이 맞다 안 맞다는 이건 써줘야 되거든. 물론 이걸 판단해서 적격 증빙 아닌 거는 3만 원 이내면 또 복리후생인 것처럼 좀 시나리오도 쓰고 하는데 그건 실무 이야기고. 자, 그럼 여기에서도 불러오게 하면 우리 500번대 800번대 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애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문화접대비가 아래에 없죠. 문화접대비가 아래에 없죠. 이 문화접대비는 접대비 조정명세서 갑지에 여기에서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얘는 업그레이드 안 해서 업그레이드 했네. 35%가 적혀 있네요. 자, 그럼 똑같이 여기는 기업 회계 기준상의 접대비를 쓰는 거고, 죄송해요. 기준상의 수익 금액을 쓰는 거고, 그럼 여기에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금액을 쓰면 여기 금액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앞에 제가 썼던 여기가 기업 회계 기준의 수입 금액을 여기 합계에다 써줄 거고, 여기는 똑같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쓰는 거니까 그럼 메뉴에는 차이가 없어요. 여기에는 우리 회계장부상의 금액, 제가 접대비 금액이라고 안 쓰는 이유가 다른 계정 과목들이 들어올 수가 있죠. 회계장부 거는 앞에 여기 복리후생비, 우리 광고선전비, 시험의 대손상가비 이런 것도 쓸 거예요. 근데 우리 기출문제 풀 때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접대비 해당하는 금액이 얘가 세법상의 접대비 금액, 이 금액으로 우리가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5번에서 6번 뺀다고 적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 앞에 썼던 여기 6번 금액은 우리 사적 경비라든지 또는 우리 증빙 불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올 거예요. 여기 6번 칸에 들어올 거란 이야기예요. 6번. 자, 그럼 이제 아래쪽에 짝수 적혀 있는 10번, 12번, 14번. 자, 여기 16번이 양가로로 되어 있는데 얘 특별한 애 아니에요. 동그라미 16 써야 될 것, 양가로 16으로 잘못 쓴 거지 특별한 애 아니에요. 괜히 양가로 돼 있으면 위에 있는 애 합계로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번호예요. 순서대로 쭉 번호 내려온 거예요. 특이한 애 아니에요. 예. 자, 그럼 여기는 지금 여기 신용카드 미사용액이니까 파란색은 기준금액 초과한 것들,
여기 20만 원 초과한 거 초과한 거 여기는 해외 사용분 여기 14번은 우리 뭐냐 농어민 매입분 그리고 제일 아래 16번에는 1만 원 초과. 근데 이 세 가지를 네 가지를 전부 다 그냥 표현할 때 통칭해서 기준금액 초과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네 개를 전부 다 합쳐서 기준금액 초과분이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서식에서는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이 위에 있는 거. 자, 그럼 이제 얘네들 있죠. 얘네들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처리하는 애들 얘네들이 지금 쓰는 게 전부 다 똑같이 얘네들이 기준금액 초과액 중 적격 증빙 미수치한 것 분들을 쓰는 거예요. 기준금액 초과액 중에서 지금 20만 원 초과 해외 사용액 농어민 매입액 1만 원 초과는 전부 다 여기에 맞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맞는 적격 증빙하지 않은 것들을 위에 쓰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란색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빨간색이 나중에 송금 불산이 그리고 소득 처분을 기타 사회 유출이다라고 소득 처분할 내용이에요. 얘가 자, 이 기준점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너무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 쓰는 이 금액들 있죠. 이 금액을 자고 연습할 때는 내일 꼼꼼하게 따질 건데 나중에 시험 다가갔을 때는 이거 너무 따지지 마세요. 그럼 기출문제 답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요. 저한테 이렇게 말해도 질문하시는 분 있어요? 왜 얘는 빼고 얘는 안 뺐냐고. 그러면 안 뺀 놈이 이상한 놈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조정이든 뭐든 다른 내역에 하나도 영향을 안 미쳐요. 아예 안 써도 안 미쳐요, 사실. 그런데 그래도 똑같이 제대로 반영을 시켜가지고 빼서 똑같은 답이 나오는 게 우리가 마음도 편하겠죠. 그리고 원래 실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기준 좀 잘 잡고 더 중요한 건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얘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들어가 있는 거면 빼야 되거든. 왜 뺄 거냐면 지금 위에 있는 얘가 세무 조정하면 지금 위쪽에 있는 거 있죠. 예. 지금 얘를 세무 조정하면 얘도 송금 불산입 그리고 소득 처분은 우리 상여나 아니면 귀속자한테 갈 건데 상여나 귀속자한테 갈 건데 그럼 우리가 가산 조정을 이때도 하고 여기서도 들어와 있어서 두 번 해버리면 이중 조정이 될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적어가지고 빼서 우리는 세무 조정할 건데 여기에 들어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들어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 있는 유무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얘를 어떤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한국말을 잘 봐야 돼요. 우리 전에도 제가 우리 조정 이거 할 때는 그 문제의 글을 천천히 전부 다 잘 봐야 된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썼대. 그럼 일단 여기에 들어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대표이사가 증빙을 똑바로 안 했다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뺄 건데
대표이사가 법인 신용카드로 끌었대요. 그러면 10,000원 넘었으니까 여기는 들어와 있겠지만 금액이 크면, 근데 법인 신용카드 썼으니까 여기에는 안 들어와 있겠죠. 그죠? 그런 거 안 쓴 게 여기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쓰고 나서 여기 안 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뺄 거냐 안 뺄 거냐를 우리가 판단을 잘 해야 돼요. 지금 이 부분은. 자, 이건 내일 저와 같이 문제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뭐 가지고 지금 뺀다 안 뺀다 계속 이야기하는지 이 부분만 잘 잡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한 개만 더 기억할게요. 개인 카드, 대표이사 등록 개인 카드는 적격 증빙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영수증 취급한다. 그게 우리 부가가치세법 때하고 다르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내일 저와 같이 또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